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가 공시되었을 때 또는 유상증자가 진행 시 주가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상증자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죠. 유상증자가 어떤 부분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지난 시간 유상증자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하신 부분 꼭 한번 보시고요. 유상증자가 어떤 상황에서 호재고 호재일 경우에 언제 주가가 올라가고 언제가 하락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대한항공 주식을 이렇게 올려뒀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는 뭐 때문에 한다? 돈이 없어서 한다. 첫 번째 돈이 없어서 한다는 어떤 거죠? 영업적으로 문제가 있고 회사 운영 자체에서 말 그대로 뭐 회사가 적자를 보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하죠. 새로운 사업이라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그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지 또는 부정적이거나 아직까지 확실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대한항공은 무엇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됐죠? 기본적인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공시를 보면 신주의 종류와 수 뭐 대략 나오고요. 자, 자금 조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채무 상환 자금. 뭐 이것만 보면 사실은 악재로 볼 수도 있는데 왜 채무가 생겼는지를 보면 호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말 그대로 자금 조달의 목적은 채무 상환금이죠.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다 아실 텐데 아시아나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인수할 곳을 찾았고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해보자 해서 인수가 추진되어서 대한항공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고 또 뭐 주식 인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상환 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추진이 되었다. 호재가 될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호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거리 비행 운항에 있어서는 아시아나와 사실은 대한항공이 거의 대부분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회사가 합쳐지는 거라 이제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독점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생각을 하고 저도 호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래일 기준이에요.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차이는 뭐 2, 3, 4, 5, 6 5일 차지만 실제는 3거래일 전이다. 21일. 그래서 발행가액을 3거래일 전에 확정을 하겠죠. 이때 그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주가 또는 그 당시의 실제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게 발행가액을 정해요. 그래야지 신주를 사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사겠죠. 만약에 더 비싸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 신주를 인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발행가액을 실제 시장가나 이제 예상 시장가 기준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낮춰서 발행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26일. 자, 26일입니다. 이때 신주가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때 권리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3만원 선이더라 하더라도 이때 주식을 가진 분들은 무언가 혜택이 있는 거죠. 더 싸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 신주 인수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만큼의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만큼 가격의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이때 권리락이 왜 그 전날 발생을 하나요? 지난번 배당락 영업일 2일 전에 저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때 명부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 그 권리를 가지시는 거고 그 다음 날은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리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큰 호재로 판단했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이때 또 과거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또 이익 실현 매물을 많이 쏟아내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다? 이때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미 골든 크로스를 꺾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는 더 이상 뭐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긴 했지만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죠. 이 호재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팩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락 당일날 이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떠나는 경우도 좀 생겨요. 사실상 배당락 때도 마찬가지죠. 배당을 실질적으로 받는 권리를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 배당락을 겁을 먹고 미리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맞는 투자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가격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 상승 추세를 더 이어나갈 수도 있다. 굳이 권리락 다음날은 망치죠. 이쁜 망치. 뚝배기. 양봉. 장대 양봉도 이쁘지만 망치 양봉 이쁘죠. 예,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물량을 다 쓸어 담고 다시 상승해서 종가는 상승하면서 마쳤다. 종가가 상승하면서 마쳤을 때는 어때요? 그 다음날 조금 좋은 신호예요. 어차피 추세니까. 자, 사실상 어떻게 되죠? 권리랑 당일날 주가가 하락하는 게 사실상 많아요. 그 전날 가졌던 주식은 신주이성 인수권을 가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데, 그 다음날과 그날을 비교했을 경우에 그 다음날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다른 걸 비교 안 했을 경우. 하지만 뭐죠? 그 다음날도 메리트가 있는 건 주가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고, 또는 이제 미국발 뭐 증시나 이제 코스피 흠사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때는 뭐죠? 사실은 이 하락 추세라는 건 살짝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뭐 물량들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호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락이 발생하는 당일은 주가가 하락할 확률도 높아요.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이제 그 종목의 호재 느낌이 너무 강해서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권리락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락 당일 상승할 수도 있다. 투자하시는 분들 요점 하나 더 나갑니다. 단순히 유상증자를 호재악재로 보고 무조건 상승 추세로 예측하고 가시는 거는 위험하다. 하지만 주가 차트를 지켜보면서 상승 추세에 올라타고 유상증자도 받으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점.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